사피엔스 같이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줄도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책을 읽어도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는 됐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글청개입니다. 오늘 영상은 독서법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께만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 주제에 관심이 없는 분한테는 미리 시간 낭비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책 읽고 내일 글 안 쓸 거면 책 읽지 마세요. 목적 없는 행동처럼 아깝고 인생 낭비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마치 이제 장가 못 가고 선만 100번 본, 그러니까 눈만 높아진 40대 노총각하고 같은 말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주변 인간관계만 늘어나고 눈만 높아져서 이거저거 조건만 따지다 보니까 39 넘어서 장가를 갔거든요. 자식이랑 지금 40살 차이 납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책 100권 읽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아웃풋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피엔스 같이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줄도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저 베스트셀러니까 또는 남들이 좋다니까 나도 한번 본 겁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없어요. 돈 번다는 사람은 돈 버는 일만 하거든요. 여기서 제 말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나 몰랐던 새로운 세계 또는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 악습이 하나 있죠. 인생을 파먹는 습관. 그 하나가 바로 책을 정독하는 습관. 모든 책을 정독해야지 라는 거. 물론 역설적이게도 처음에는 한 1, 20권 정도는 정독해서 봐야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단순하고 이 뻔한 말이 뭔 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독해본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는 했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어떤 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돈 버는 거라든지. 그건 바로 목적 없는 독서를 했기 때문이고 제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또 이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적을 오로지 책만 읽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로 내가 책을 읽었으면 그걸로 반드시 글도 쓰고 영상까지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블로그에 이 책에서 느낀 점과 그리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쏙쏙 빼서 그걸로 포스팅했다는 거고 영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책을 읽어도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는 됐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정독이 아니라 발췌독. 이 발췌독은 단순히 시간 줄이고 뭐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조득택목, 목기능 택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는 나무를 가려서 앉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나무는 새를 가려서 앉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주인공이 되면 책은 잘 읽히지 않아요. 책을 읽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그때서야 읽힙니다. 이게 또 뭔 말이냐면 책에서 얻고 싶은 구체적인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전투적으로 몰입하면서 읽게 된다는 건데 가령 너 지금 읽는 책 내일까지 유튜브 안 올리면 너하고 너의 가족은 죽는다 라는 이런 만약 영화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대충 읽고 있을까요? 대충 시간만 죽일까?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읽는 사람이 중심이 된 발췌독을 핵심으로 하는 독서법 구조를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시간은 10분의 1로 줄여줬고 소득은 반대로 10배 늘려줬어요. 그 구조는 되게 쉬워요. 바로 5가지인데 앞머리를 따서 핵기사, 핵클 이겁니다. 핵기사, 핵클 이걸 풀면 핵은 핵심 메시지, 기는 기본 개념, 사는 사례, 핵은 다시 핵심 메시지, 마지막 클은 클로징이겠죠. 이건 처음 들으면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가성비가 높고 가장 돈 많이 버는 독서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 1개, 기본 개념 1개, 사례는 1개에서 최대 3개를 넘지 말 것, 그 다음에 다시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클로징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간단한 구조를 스샷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라는 건 이런 거죠.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 아시죠? 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죠?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험을 떠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게 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죠? 지당한 말씀이라 정말 식상하죠? 교과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엘료는 이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바꿔서 전달한 거죠. 그 책에서.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말은 결국 안전지대를 넓힌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받아쓰기라는 걸 하죠. 이 받아쓰기가 8살 때는 상당한 도전이고 인생의 첫 허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껌이죠. 안전지대가 요만했다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넓히지 않고 그 안에 머물기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영화 딥블루시를 본 사람이라면 잘 알죠. 딥블루시에서 교훈을 명확하게 줍니다. 이제 밖에 지능이 높아진 상어들이 막 우글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들이 있는 해적 기지는 기상 악화 때문에 금이 가고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곧 상어들이 들이닥칠 텐데 그렇다고 마냥 무섭다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또 뭘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핵심 메시지라는 거고 이걸 한 줄로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제목하고 서문에 다 들어있어요. 영화처럼 한참 봐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 못하면 그냥 8살인 거야. 그럼 그 다음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간략한 설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기서도 연금술사에서 말한 핵심 메시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딥 블루시라는 영화를 가져와서 예를 바로 들었죠. 그게 바로 기본 개념인 건데, 즉 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는 생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많이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글에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가령 이제 테슬라 주식은 절대 사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사지 말라는 핵심 메시지는 눈에 일단 들어와서 알긴 하겠는데 대체 왜 지금 그렇게 엄청 잘 나가는 그 테슬라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지? 라고 의아해 하겠죠.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글을 쓴 여러분은 이 핵심 메시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기본 개념을 살짝 들고 오는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해서. 가령 테슬라는 자기들 주장처럼 2030년에 전기차 10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리튬이 63kg가 필요해요. 그럼 100대 만드는 데는 얼마거든요? 630kg 들어가죠? 그럼 1000대 만드는 데는 리튬이 6.3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내놓은 공약 2030년에 우리는 전기차 생산 목표가 2000만 대다. 그럼 어떻죠? 리튬은 총 120만 톤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지구상에서 리튬 생산량은 한 해 해봐야 43만 톤에 불과하거든요. 전기차 만드는데 또 이 지구상에 리튬이라는 자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그 리튬이라는 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딜 보나 현재로서는 당장으로는 테슬라가 말한 그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뭐 기타 배터리 기술들이 발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씨부린 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러면 과연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사는 게 올바른 행동이냐?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허황된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명확한 근거, 즉 사례를 가져와서 방금 이야기했죠. 리튬의 한 해 생산량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말해줬기 때문에 상황이랑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지 말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본 개념인 리튬을 넘어서서 실제 사례까지 다루긴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떠받쳐주는. 그럼 그렇고 이제 세 번째 핵기사 핵글 중에 이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드디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발췌독이 위력을 발휘를 해요. 실은 이거 말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핵심 메시지 한 줄만 말하면 사람들은 100% 납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또는 내가 말한 그 주장, 테슬라를 사지 말라는 그 주장을 강화해주는 어떤 근거나 실제 사례만 넣어준다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여러분 말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사례에서 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책 전부를 읽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저 이 핵심 메시지를 강화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례만 목차에서 찾아서 발췌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넣고 또 다르면 맥락에 맞는 목차를 다시 찾아서 그 목차만 한 1, 20분만 떠들어 보면 되겠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만 찾기만 해도 왜 끝이냐? 사례는 이 중에서 힘이 가장 세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발췌독만 해도 이 책 한 권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만 먹어도 민어 한 마리 다 먹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제왕학으로 불리는 후후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으로 출간돼 있어요. 이 책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난세의 영웅이 되고 싶다면 삼국지보다 먼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중국과 또 서구 지도자들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지금 이 살벌한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책 후후학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한테도 우정 박사님이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낯짝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면후, 심후. 여기서 면은 얼굴, 후는 두꺼운 낯짝을 뜻합니다. 그리고 심후에서 심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흑은 말 그대로 흑심이야. 그런 흑심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면후, 심후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상식은 어땠습니까? 정의롭고 또 인의 예지를 갖춘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했죠. 사필귀정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순진하다는 거예요. 역사의 행간을 들여다보니 실제 역사의 승자들은 기회주의자였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힘들 때 먹여주고 재워준 은인조차도 배신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처자식을 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삼국지에서도 유비도 처자식을 4번이나 버렸다고 나와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욕먹고 죄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분명히 많죠. 그게 다 이유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후학이라는 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그럼 떠받치는 실제 사례도 나와야겠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역행하는 거니까. 여기서 항우는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장수였죠. 중국 역사에서. 그러나 항우는 어땠습니까? 천하를 얻지 못했죠. 자존심이 셌어 이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검지 못했기 때문에 명분 없는 행동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이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순진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때를 틈타
타서 날건달이었던 유방이 황제가 됩니다. 천하를 먹게 되죠. 우리는 그간 삼국지 때문에 유비하고 유방 같은 이런 분들은 다소 우유부단하지만 덕망이 높은 그런 캐릭터를 알고 있었잖아요. 덕장. 근데 실은 이들이 얼굴이 두껍고 마음은 야망으로 아주 시커먼 사람들이었다고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하를 얻게 된다고. 핵기사 핵클 구조에서 이 사례가 주는 강력함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들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전에 월나라에 중국의 월나라의 왕 부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오나라의 왕 부차라는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패했어. 그렇게 월나라의 왕 구천은 오나라의 왕인 부차의 신하가 돼버립니다. 신하가. 그리고 이 구천의 부인 즉 황후는 충격적이게도 이 오나라 왕 부차라는 사람의 왕의 첩이 되고 맙니다.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화병으로 죽거나 극단적인 생각 혹은 그 이상도 했을 수 있겠죠. 부귀영화를 다 뺏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내 가족까지도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당장 내가 약자라서 그런 강자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더 열받지. 더 답답하고. 그런데 이 월나라 왕이었던 구천은 사사로운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늘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몇 년간이나. 졸음이 올 때는 매운맛이 나는 요라는 걸 먹어서 잠을 쫓았다고 그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을 껴안고 잤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 치욕을.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안 먹으려고 쓸개를 핥아갖고 맛있는 음식도 쓰게 먹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와신상담 아닙니까? 후흑학에서는 그래서 이 월나라 왕 구천을 후흑학의 최고봉이라고 평가를 해요. 물론 이 구천은 한밤에는 또 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렇게 절치부심해. 그러다가 결국 힘을 다시 키웠고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오나라 왕 부차 이놈을 다시 잡아 참교육을 시작하는 거지 이제. 이때 부차는 또 뭐라 얘기해? 처음에 월나라 왕 구천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또 신하가 되겠대. 자기 부인은 첩으로 데려가래. 드리겠다고 했는데 구천이 그냥 바로 그냥 제거해버렸죠. 결국 참교육. 핵기사 핵클 중 그냥 핵클만 남았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핵은 앞서 주장한 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핵이라고 썼어요. 앞서 기본 개념하고 사례를 들어서 핵심 메시지를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재차 주장했을 때 이 글이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되겠죠. 필자의 생각대로 독자도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만약 구천이 처음에 그 비굴함보다 자기 자존심을 선택했다면, 즉 얼굴이 두껍지 않았다면 이 사람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고 가족도 그랬고 복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너머의 목적을 위해서 당장의 굴욕과 이런 치욕을 와신상담, 즉 감내하는 그 자세가 후흑학 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무조건 등에 칼 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의리를 저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만 독자가 알았다면 사실 이런 메시지는 책 서두나 제목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뒷받침하는 사례만 최소 1개 또는 최대로 3개까지만 찾아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불과 2-3시간이면 리뷰가 끝나는 겁니다. 난 이 책 다 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클로징만 남았습니다. 보통 이 영역에서는 독자들한테 이러저러한 제안을 하죠. 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행동 메시지를 줍니다. 가령 이번에 내가 읽은 책에 나온 핵심 메시지를 독자도 실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가령 테슬라 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핵심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본 개념도 주고 사례도 줬어요. 그럼 이제 클로징에서 지금 있는 주식도 그럼 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투자자로서 대처를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을지를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독자는 되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겠죠. 그대로 따라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투두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마지막 클로징에서. 그럼 여기서 투두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가령 허리 통증을 없애주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썼다면 또는 그런 유튜브 쇼트를 올렸다면 어떨까요? 앉아서 주둥이로 그냥 허리 쭉 펴세요 라고만 한다면 아무도 따라하지 않겠죠. 직접 내가 일어서서 그 자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죠?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종단의 투두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허리가 아파서 몇 년 고생한 저 같은 사람, 전 실제 허리 안 좋거든요.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그 자세만큼은 기억하고 반드시 따라하겠죠. 저도 실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돈 버는 독서법 구조, 핵기사, 핵클이고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핵기사가 핵클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죠. 실제 400페이지가 넘는 후흑학 책을 하루 만에 리뷰한다면 핵심 메시지는 면후, 심흑. 자존심이 센 것보다는 당장의 치욕을 감내하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하를 얻는다. 기본 개념이 뭐냐? 면후, 심흑. 그러니까 면후, 심흑. 그럼 이게 대체 뭐냐? 그래서 면은 뭐고, 후는 뭐고, 심은 뭐고, 흑은 뭐냐? 이 반대말도 있는데 면, 박, 심, 백 이런 게 있죠.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주면 아 이런 사람들이 왜 천하를 얻는지 이제 기본 개념을 알게 되고 그럼 실제 사례는 뭐냐? 유비는 4번이나 처자식을 버렸다.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가족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나라를 잃어버려. 가족을 선택하면 나라를 지키지 못해.
반대로 나라를 선택하면,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지 총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처자식은 버린다. 유비는 처자식을 4번이나 버렸다고 했죠. 이런 점에서 면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국하게 목적은 뭐냐면 나라, 구국이야. 구국.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어떤 행위라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라를 위한 것만 하는 거죠. 이게 면후, 심후, 후국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엔 유비는 나라를 구하게 돼. 그리고 아까 월나라에 이건 사례 1번이고 사례 2번이라면 월나라 구천이 있었어. 와신상담. 처음의 치욕을 참았고 비굴했지. 처까지 바쳤으니까. 그래서 면후야. 낯짝이 두꺼웠어. 하지만 결국엔 나라를 다시 되찾았어. 이런 사례를 들어서 면후, 심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낯짝이 두껍고 마음에 야망이 있는 사람, 시커먼 사람, 천하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명분이 없어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라는 그 핵심 메시지가 지지가 되죠. 그럼 핵심 메시지가 뭐냐? 면후, 심흑해라. 그럼 마지막 클로징은 뭐냐? 후원장담으로 기세를 제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하자면 소매의 바늘을 숨기고 때를 노려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줬죠. 이게 바로 핵기사 핵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구조만 제대로 알았다면 이 책 전체를 읽는데 일주일 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 놈이고. 즉 사례만 찾아도 논리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빈틈없이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읽은 게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도 훌륭하게 리뷰해주는 글과 영상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글 하나 쓰고 리뷰해주는 영상만 만들어도 수백만 원씩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득의 대가가 되는 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핵기사 핵글이라는 건 내가 책을 읽던 책을 쓰던 아니면 내가 글을 쓰던 또는 글을 읽던 그 영상을 만들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지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시간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도 책 리뷰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채널에서 소개할 수 있는 맥락이 맞는 책이라면. 왜냐면 그 구조에다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구조는 남을 조종하는 글이나 어떤 약 파는 글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 있는 자료하고 사실로만 채워진 탁월한 글이에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정독했을 때 진짜 이틀만 지나도 뭔 내용이 있었는지 전부 다 까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 한 줄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독서를 한 거고 독자한테도 좋은 일을 한 건데요. 기억하는 건 실천할 확률도 높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글 써서 먹고 살았고 유비 한 편에 그래서 수백만 원 이상을 받고 있기도 한 겁니다. 이게 다양한 구조들이 세상에 존재하겠지만 저는 이 구조만 가지고도 지금 수익을 10배 이상 높여놨어요. 하루 만에 리뷰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700페이지 책도 저는 하루면 리뷰가 다 끝나요. 왜냐면 이 구조에다 착착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죠? 결국엔 구조만 알았을 뿐인데 문장력, 문해력 하나도 없어도 시간은 10분의 1로 줄이고 소득은 10배로 높인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독서법이 더 궁금하십니까? 그럼 독서 모임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하세요. 글창기였습니다. 무료라고?